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341페이지 안전진단 들어가는데요. 이 안전진단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고 어디에서만 인정되는 거다? 재건축 사업에서만 인정되는 거다. 자꾸 인식하셔야 돼요. 자, 재건축 사업 절차만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때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비기반설이 양호하니까 건물이 노후하고 불량하는 것을 판단한 요소가 안전진단.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입안권자에게, 시장, 군수 등에게, 여기 시장, 군수 등은 누구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몇 명? 5명. 여기에 안전진단 요청을 하면, 자,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현조사 이렇게 의뢰할 수 있죠. 의견 제시 며칠 내주고 20일.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나눠주면 A, B, C등급은 자 유지, 보수, 보류, 사위 멈추는 거고 다음 단계 없습니다. A, B, C가 나오면. 자, 그 다음에 2등급이 나오면 즉시 시행. 즉시. 곧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 2등급입니다. 그럼 이제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자, 안전한 결과 보고서를 이분들한테 안전한 결과 보고서를 받은 시도의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자 여기 안전단 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자,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이렇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서 재건축 결정이 적정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재건축하는 거고, 그 결정이 잘못됐는데요? 그러면 유지,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재건축 결정이 잘못됐더라. 그러면 재건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직접 취소하는 건 아닙니다. 시도의사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절차예요, 이게. 내용 설명 다 끝냈는데요. 자, 볼까요? 교재 341페이지. 자,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입니다. 자,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나오는데 첫 번째 뭐라 했어요? 기억번, 정비계획 수립 시기와 도래할 때 안전진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니은번, 요청시. 자, 얼마 이상의 동의를 요청했나요? 박스에 1번만 보세요. 10분의 1. 얼마요? 10분의 1. 그때 이렇게 요청한 사람이 있으면 그자에게요,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요청한 자 있으면 그자에게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 자, 문제. 요청시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예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또 5분의 1도 한번 나왔어요. 얼마 이상의 동의요? 10분의 1 이상의 동의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안전진단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뭘 대상했죠?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을 대상하는데요. 여기서 안전진단 대상은 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자, 안전진단 대상 보시면 341페이지 2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박스 바로 위에 맨 밑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한다. 이렇게 됐죠. 다음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고, 그때 이게 건축물로 바뀐 게요, 과거에는 여기가 공동주택이었어요. 근데 공동주택에서 건축물로 바뀐 게 재건축할 때 아파트만 하는가요? 단지 내 상가도 하나요? 단지 내 상가도 재건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도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로 바꾼 거예요. 공동주택 하니까 이게 빠져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건축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럼 거기 박스에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논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안전진단 대상에 별표하시고요. 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제외.
첫 번째, 제외 대상.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제외를 하는데,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제외하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했어요. 뭐가 발생했어요? 급해요, 안 급해요? 아니,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가서 야, 너 안전하니? 해요? 바로 사업해요. 바로 사업해야겠죠? 두 번째, 구조 안정상 사용 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건물 입구에 표찰이 붙어 있어요. 표찰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붕괴 위험, 사용 금지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축 사망. 너 들었다 죽는 수가 있어. 안전단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잔여 건축물입니다. 노후 불량한 건축물의 요건을 다 충족했어요. 우리 아파트가 300세대인데요. 이 중에 200세대가 노후 불량이 판단됐어요. 3분의 2가. 노후 불량 건축의 판단의 기준이 3분의 2거든요. 그 나머지 100세대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충족됐으니까. 3분의 2가 충족됐잖아요. 나머지 100세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어 처리됐죠? 잔여 건축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걸 자세불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세불량. 지금 집에서 라이브로 강의 들으면서 막 누워서 방바닥에 누워있죠. 그 자세불량이라니까. 빨리 일어나서 바른 자세로. 이렇게 돈 되는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누워서 불량한 자세로 들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세불량. 이거 이제 뭐냐면, 여기가 재건축구역이에요. 진입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진입도로가 불가피하게 재건축구역이 됐어요. 그런데 진입도로 부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신축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신축한 지 1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로 부지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진입도로 부지 위에 있는 건물. 자세 불량. 도로가 뚫으면 이 건물은 무조건 철거될 운명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도로 부지 위에 짝다리 짚고 서 있냐고요. 그래서 자세 불량 이렇게 돼 있는 거. 다른 의미 이해됐죠? 자세 불량 합시다. 에? 빨리 일어나요. 소파에 누워있지 말고. 자, 그 다음에 D등급, E등급. 요거 이제 뭐냐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안전진단한 게 아니라 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별법에서 안전진단했는데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사업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는 특별법에서 D등급, E등급 다 E등급이에요. D등급, E등급 다 E등급. 그러면 안전진단 대상이다.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시험제 자주 나와요. 이런 식으로. 주택의 구조 안정상 키워드가 뭐예요?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한가요? 사용 금지. 이럴 때는 입안권자가 인정합니다. 누가 인정했어요? 입안권자. 안전을 실시한가요? 제외할 수 있단가요? 제외할 수 있다. 실시가 아니죠. 안전한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341페이지에 이 문제 있죠. 맨 아래쪽에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342페이지 문제는 자세불량이요. 진입 도로 부지에 있는 건물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제외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현지조사 의뢰. 입안권자가 현지조사 의뢰했죠. 그럼 결과 통보 아까 며칠 내에 하라고 그랬죠. 거기 3번에 현지조사 의뢰하면 20일 보이나요? 342페이지 양거래 3번에 20일. 자, 그 다음에 안전단 기관에 안전단 결과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에게 안전단 결과 보고서 제출했죠. 이때 자, 결과 보고서 제출하고 나면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하고 종합적 고려해서 안전단 결과만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안전단 결과에 적정성 검토가 나왔어요. 적정성 검토 의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전단 결과 보고서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A, B, C는 보류죠. 게임 끝. E등급은 즉시 시행이죠. 근데 얘는 조건부였잖아. D등급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D등급이 나왔을 때 적정성 검토 의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죠. 아, 얘가 조건부 재건축인데 다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서
재건축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의뢰 하여 이제 이 문장의 의미가 이해됐으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됐으면 재건축 결정을 시도회사가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안전진단 권한은 입안권자, 시장, 군수 등에게 있는 거지 시도의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결과 보고서가 거기다 제출됐을 뿐이에요. 시도의사에게. 그래서 적정성 검토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직접 취소가 아니라 재건축 결정 등 필요한 조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못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직접 취소한다. OX, X.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 흐름 속에서 나오면은 암기상이 없어지는 거죠. 네, 효율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찾았으니까 앞으로 1년간 잘 활용해 봅시다. 이미지 인식시켜 가면서 그 이미지 보면 다음 단계가 뭐다 이걸 연상할 수 있게끔, 예, 또 우리가 추상적이라서 잘 안 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 요거, 자,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요, 우리 토지는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제한한다. 여기 좀 잠깐 보실래요? 뭐라 했냐면, 우리 이 정비기본계에서 정비계획을 2020년, 22년 6월까지, 2023년 5월까지 정비계획 수립하라고 여기다 정해줬어요. 기본계에서. 그런데 이 5월달이 넘었는데, 여기 6월달이 넘었는데, 경과했는데, 또 정비계획 수립이 안 돼요. 이게 수립이 안 되면 이 동네 토지 등 소유자는 매우 불안하겠죠. 나 공법서의 이야기 듣고 여기다가 투기를 해놨는데 사업이 포기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요거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또 개입할 수 있어요. 제안할 수 있어요. 시장님, 왜 정비계획 수립 안 해줘요? 빨리 수립해 주세요. 구청장님, 빨리 해주세요. 시장, 군수 등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위반 제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 345페이지 박스에 6번, 메뉴의 박스 6번,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이상의 동의로 3분의 2. 요 재개발 계획 마음에 안 들어요. 변경해 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도 있어요. 자,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안할 때는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우리 공법의 제한이 국토계획법에서 제한, 도시개발법에서 제한, 오늘 도시및 주거행 정비법에서 제한 3번 나왔는데 3번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예요. 기반설만 5분의 4. 그게 여기에요. 이런 걸 자꾸 묶어보세요. 공법에서 제한 그러면 다 3분의 2. 기반설만 5분의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제안해서 정비계획 단계로 넘어가죠. 자, 정비계획 내용하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나오고. 정비계획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서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이니까 구체도 나오겠죠. 사업 명칭. 자, 사업 명칭, 구역, 면적. 여기서 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 여기에 건폐는 어떻게 되고 용적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해주는 게 정비계획이 되는 거고. 여러분 거기 정비계획하고 나오면은 우리 자 정비계획 위반 나오면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 정비구역 지정으로 349페이지 뭐 지정하나요? 정비구역 지정하러 갑니다. 그 전에 잠깐 한번 설명할게요. 348페이지 3번 좀 봐봐요. 3번 348페이지 3번 박스 밑에 3번 있죠. 거기 읽어볼까요?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여줬잖아요. 내가 이걸 못 봤잖아요. 한 번 더 있어요. 요 정비계획 수립할 때 요거 수립할 때 거기 먼저 우리한테요.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계획 수립하겠습니다라고 서면 통보가 와요. 서면으로.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법이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됐어요. 그리고
30일 이상 우리한테 공고 열람, 공람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또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의 의견 청취하면 6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고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하고 30일 언어 지방의견 청취하면 여기 딱 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구역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얼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 구역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 얼음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 요것 때문에 대충 알 수 있죠. 그러면 충분히 투기를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 정비계 수립한다고 서면 통보가 왔는데 내가 한 필지를 땅이 가지고 있어요. 한 필지. 그럼 분양권이 한 필지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미리 네 필지로 나눴다. 요 전에 얼음 전에 네 필지로 나눴다. 분양권이 4개가 되는 거야. 요 다음에 나눴다. 4개로. 4개 안 줘요. 얼음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투기 행위를. 이날로 가야 돼요. 소급해서 판단해요. 하나로.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요 날짜 전에 투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분양권을 늘리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아파트 분양권만 해도 가격이 얼만데요. 그걸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 못 봤어도 또 아름다운 행위가 요 정비계획에 있어요. 여러분 불러서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하고 자 30일 공람하고 지방에 의견 청취하는데 서면이 왔어. 우리 집에 이렇게 딱 서면이 왔어. 정비계 수립한다고 싹 봐. 공인중개사가 봐. 그래고 이게 뭐지? 던져버려. 이러니 돈을 던져버린 거죠. 대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서면들이 정비계획 수립한다고 서면 통보하면요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알아야 면적을 하죠. 알아야 면적을 해. 돈이 움직이니까 눈 크게 뜨고 집에 졸지 말고 지금 침 흘리지 말고 지금 또 좀 인터넷만 켜져 있고 혼자 침 흘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선생은 혼자 이러고 벌 받고 있고 지금 일시정지 버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기 보세요. 정비구역 하니까 사업 명칭이 나오잖아요. 공덕 1 재건축 정비구역하고 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여기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구역과 계획이 같이 나왔죠.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되면 얼음 아무도 못합니다. 그때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이렇게 함께 나오는 거. 요 시점까지. 요 구역 지정되기 전에 요 정비구역 지정도면 고시되기 전에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요 구역 지정되는 시점을 정비계에서 기본계에서 다 보여주더라. 자, 또 여기까지 오다가 뭐 하는지 잊어버렸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첫 번째 기본계 예정구역, 그 다음에 재개발계획 재건축계 정비계, 그 다음에 얼음 정비구역 여기까지 왔어요. 오는 과정.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동네에 재개발 구역이 지정됐어요. 여기에 재건축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여기서 개발 내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개발하려면 뭘 받아서 해라? 허가 352페이지 허가 대상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서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다 나무 심어도 허가 받으라 했죠? 네. 중목의 벌채 식재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본 절차가 허가입니다. 그러면 변경도 뭘 받아야 되죠? 허가. 신고예요? 허가예요? 허가. 경미하면 신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허가할 때는 시장 군수에 신고해야 된다. OX, X.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기본 절차가 허가하면 변경도 뭐가 된다? 허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허가 내줄 때요.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 우리 공무원들은요. 시행자 의견 청취 때문에 허가는 없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기다 나무를 심으려고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나무 심는 것은 보상금 더 받으려고 심는 거죠. 근데 시장님이 허가 내주기 전에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봐요. 저기다가 나무를 심겠다는데 그거 허가 내줄까?
그럼 여러분들은 보상금이 늘어나죠. 예예요? 아니요예요? 아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은요. 허가 그러면 대상 없다 이렇게 바로 단정 지어 버립니다. 근데 시험 공부는 있어요. 시험 볼 때까지만. 시험 끝나면 없습니다. 허용상의 출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허가도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재해, 복구, 재난소용, 응급조치 허가 없이 해야겠죠.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급하니까 안전조치 허가 없이 해야겠죠. 3번에 1번 별표.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나 종묘 배양장이나 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입니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이런 걸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2번에 경작관련 행정 변경. 3번에 전혀 사업에 지장 주지 않고 경관도 손사가 젖는 범위 도석 채취. 네 번째, 물건을 쌌는데 정비 후에 존치 결정했는데 남겨두기로 했어요. 존치가 남겨두는 거여서 자 요만큼 사업 안 한대요. 존치 결정했대요. 여기다 물건 싸도 아무 지장 없죠. 사업하는데.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경작지에 심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 허용상에서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 이런 거죠. 아니 1번에 재해복구 재난수습하는데 무슨 돈 돼요. 2번에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요게 돈이죠.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기득권 뭐 위반자에 조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준용까지도 나왔네요. 여기 금지 규정에서 하나 처리해 줄게요. 자 354페이지에 양가로 3번 금지행위. 3번 금지행위 보이나요? 요게 뭐냐면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 만들어서 사업하잖아요. 그럼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 사업하는데 거기다가 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이건 안 됩니다.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만들었으면 그들이 사업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다시 지주조합을 모집해서 사업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금지행위까지. 뭐 개발의 허가 제한 나왔네요. 자 이제 정비구에서 우리 사업이 포기되는 거 그걸 뭐라 표현했냐면요. 여기 보세요. 정비구역이 뭐 되더라? 해제. 여러분 정비구역 해제다라는 말은 일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사업이 일정 기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해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틀만 한번 보여줄게요. 자 추진위원회 나오면 여기 추진에 나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2년 내야 돼요. 얘들이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 사업할 의사가 없다? 재개발 재건축 아웃. 조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사업 시행계획 건축계획 인가가 나와야 돼. 건축계획 몇 년 내? 3년 내. 안 나왔다? 이거 사업할 의사가 없네? 아웃.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합니다. 이런 추진이 없이 그럼 이 사업 시행 인가를 5년 내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 2년 내, 3년 내, 5년 내 인가 신청이 없더라. 사업할 의사가 없더라. 그럼 정비구역을 없애버립니다. 그걸 해제 의무라 그래요. 여기는 2년, 3년, 5년 됐어요. 일정 기간 내 안 하더라. 암기하지 마시고 하지. 그럼 이제 여기 직권 해제가 볼 거예요. 자, 356페이지에 직권 해제하고 나올 텐데 자, 직권 해제는 그 다음 옆에 페이지에 있나요? 357페이지에 이건 직권 해제는 해제 의무가 아니라 해제 재량이에요. 해제할 수 있다요. 어떤 경우냐? 직권 해제는 추진사항 보니까 도저히 목적 달성이 안 돼요. 여러분한테 뭐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걸 구별하시라고 하면 해제해야 한다는요. 2년, 3년, 5년 하고 기간이 딱 확정돼 있어요. 요 기간 내에 일 안 하면 없애버릴 거야. 없애야 한다. 직권은요. 해제할 수 있다요. 단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판단의 여지가 이렇게 목적 달성을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를 사업을 해야 목적 달성이 된지 안 된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데 과도한 부담은 개인당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억인지
그 판단 요소가 있어야 되죠. 기준이. 그럴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정비가 해제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60페이지 넘어갈게요. 우리 정비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사업 시행 방법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비사업 시행 방법. 여기는 출제 포인트죠. 시행 방법과 시행자는 그냥 매년 나온다고 준비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못하는 방법 됐어요? 혼용, 짬뽕. 1번부터 4번을 짬뽕하는 방식도 된답니다. 1번이 뭐냐면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에서 정비기반설 공동이원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 시장님이 도로나 놀마공 판탁탁 다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도로공 광장 하천까지. 그리고 혼자서도 잘해요. 이걸 자 자력 개량 방식이라 그래요. 무슨 방식이요? 자력 개량. 스스로 개량한다.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해서 이걸 자력 개량 방식 1번을. 2번은 뭐냐면요. 수용하여 우리 거 빼앗아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수용 방식이에요. 2번은 박스 2번은 수용 방식.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식. 3번은 환지 방식이네. 환지 방식.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설, 봉유설, 건설,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계획 방식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관리처분계획. 분양하는 방식이에요. 그때 주거환경사업에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달동네에서 오피스텔 공급하면 누가 받겠어요? 달동네. 그죠? 여기는 주택이나 부대설이나 복리설, 아파트 공급만 있네요. 단지 내 상가하고. 그렇지 뭐 오피스텔 공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사업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때는 철저하게 암기를 해버리세요. 여기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달동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그래서 환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합니다. 무슨 방식이요? 환자 수용 방식입니다. 환자 수용해서 자, 혼용. 환자를 수용했으면 굶겨요? 짬뽕 먹이면서 관리해요? 혼용이 짬뽕이죠? 짬뽕 먹이면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말 되나요? 환자 수용해서 짬뽕 먹이면서 관리하는 방식. 달동네. 이게 기준을 잡아놔야 다음 단계 비교가 이루어지니까요. 자, 일단 기출문제. 이게 틀렸거든요. 어디가 틀린지 찾으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 방식 가능했죠? 근데 뭐가 들었죠? 주택, 부대설, 봉리설. 달동네에서 무슨 오피스텔이 분양이 되겠어요. 오피스텔. 여기 문제를 요 따로 장난칩니다. 좀 이따 재건축에 오피스텔 나오거든요. 교차형으로 내는 거예요. 교차형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주거환경 사업 이러면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요. 이렇게 환지 방식이 됩니다. 자력개발이나 수용이나 혼용은 전혀 안 되고요.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 재개발 사업은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이었죠. 얘는 건축물을 공급한다 그래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 근데 이제 논점은 여기 재건축입니다. 여러분 재건축은 빨리 아파트 뭐 생각하세요? 아파트. 그 아파트를 밀어버리고 땅만 주면 돼요, 안 돼요? 환지. 땅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아파트 줘야 되는 거예요. 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요. 재건축은 다시 분양받는 것만 돼요. 그렇죠? 다시 분양받아야죠. 관리처분계 분양 방식만 돼요. 이때 분양받는 게 주택, 부대설, 복리설, 그 다음에 뭣도 가능하다. 재건축할 때는 오피스텔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재건축에 오피스텔 되려면 거기 4번
재건축 사업에 오피스텔 건설 나왔죠? 재건축에 오피스텔 넣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땅이 토지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일 때만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에서 상준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에서 오피스텔은 그 건물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30% 이하까지만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에서 오피스텔은 30% 이하까지만 가능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나요? 재건수업에 오피스텔 건설까지 같이 정리하시고, 특히 재건축은 절대 환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환지가 안 된다는 거. 재건축은 분양받는 것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361페이지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저기 사업 시행자는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는데, 주거환경 사업에서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이 달동네는요, 주거환경 사업에서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 스스로 주택을 뭐라고요? 보존, 정비, 개량. 그 이제 자력 개량 방식 그럽니다. 이럴 때는 자, 시장군수가 직접 해줍니다. 아니면 주택공사들은 정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됐고.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청 구획 방식 나왔죠? 환자 수용해서 짬뽕 먹이면서 관리했잖아요. 1번과 2번의 차이점은요. 1번은 현상 유지. 사업이 못 되는 동네, 포기하는 동네 관리하는 거고. 2번은요. 전면 철거, 싹쓸이. 그런데 있잖아요. 빨리 캐치할 단어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죠? 어디에서? 달동네. 달동네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죠? 노가다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들어요. 조합 만들자고 모여 그러면 모일까요? 모여라 꿈동산일까요? 모여라 꿈동산이에요. 꿈동산. 안 나와요.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은 따라서요. 광급공사예요. 요건 놓치면 안 돼요. 주거환경 사업은 무슨 공사? 광급. 관 주도하에 사업을 하지 달동네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즉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의 조합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요게 시험지에 자주 나와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하는 거지 조합이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예,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동의요건. 이게 포인트. 시험지에 자주 나오는 동의요건입니다. 자, 수용사용 방식에서 사업에 해당되면 동의요건 362페이지 3번 있죠. 요게 심지어 가로넣기까지 나왔어요. 한 문제로 박스 쳐놓고. 자, 주거환경 사업은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요. 이 동네 세입자, 달동네잖아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입자 과반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못한대요.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요? 3분의 2. 세입자 얼마 동의요? 과반수.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달동네는 8, 90%가 세입자예요. 8, 90%가. 그런데 세입자 세대수가 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예요. 세입자 수가. 얼마 이하요? 2분의 50% 이하죠. 먹고 살만 하다. 그럴 때는 요 과반수 동의를 생략합니다. 다시요. 요게 실제 가로놓기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소유자의 얼마 동의요? 3분의 2. 세입자 얼마요? 과반수. 근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하면 2분의 1. 2분의 1 이하면 요 과반수 동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먹고 살만 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동의 생략. 4번은 뭐 찾으시냐면 4번에서는 천재지변 찾았나요? 첫 번째 줄에 여러분 천재지변이 발생했어요. 지진 나서 무너졌어요. 급해 죽겠어요. 무슨 동의를 받아요? 동의 생략이죠. 딱 그 단 하나. 그럼 시험 문제는요.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과반수 동의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 OX, X. 폭파해버리려 그냥. 무슨 말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도 갈만해요. 이렇게. 의미를 알면. 여기 한번 풀어보세요. O요, X예요. 주관경 연사업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OX, X. 자, 주관경 연사업은 무슨 공사? 광극공사. 361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전체 설명하면서 끊기 그래서 설명 다 한 다음에 문제를 넣습니다. 아셨죠? 예. 조합은 사업 시행자 될 수 없다. 제가 다 지우면서 하나 안 지웠잖아요. 위에 뭐 광극공사 일부러. 이거 보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이제 주관경 견사과에 오면은요. 이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조금만 집중해서 차이점 하나 찾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363페이지 재건축 사업을 먼저 설명할게요. 맨 위에. 363페이지 맨 위에 재건축 있죠? 그걸 먼저 설명할게요. 그리고 왼쪽 밑에 재개발 설명할게요. 재건축 사업은요.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합니다. 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363페이지 맨 위에. 또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요. 얼마 동의받아요? 과반수. 이렇게. 시장 군수들하고 이들하고 여기가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또는 과반수 동의받아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과 또는 주택공사, LH공사 있죠? 토지주택공사 등과 또는 건설업자와 또는 등록사업자와 이렇게. 그러니까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과반수 동의받아서 이들과 공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처리됐나요? 그 왼쪽에 재건축 볼게요. 재개발 볼게요. 왼쪽 밑에. 왼쪽 맨 밑에 재개발 1번. 똑같아요. 조합이 하거나. 그죠?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 영이 정하는 자와 공동할 수 있다. 해서 여기는 플러스 공동시행에 무엇은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은 공동시행에 자 누가 있냐면 신탁업자가 있나요? 한국 부동산원이 있어요. 한국 부동산원은 작년까지 한국감정원, 올해부터 한국 부동산원 이렇게 개정돼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여기 읽어봐요. 신한은행에서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신한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네. 재개발은. 재건축은 융자를 해 안 해? 안 해줘. 이렇게 암겨놓읍시다.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이 감정원이 아니고 이제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신탁업자나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 사업에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는 개입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둘의 차이점을 빨리. 그러면 재건축에 한국부동산원이 사업할 수 있다. OX, X.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 단어 됐나요? 그 다음에 또는 여기 2번 별표. 이게 출제 포인트죠. 여러분 재개발 사업을 한대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입니다. 몇 인 미만이요? 20인. 이럴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할 수 있어요. 또는 19명이면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한은행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상가빌딩이요. 이게 한 사람 거예요. 요 상가빌딩이. 그럼 이 사람 혼자서 재개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1인 재개발의 법적 근거입니다. 몇 인 재개발이요? 1인 재개발도 가능하다. 실제 우리 법률 조문에 1인 재개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법적 근거 정도 있더라. 누구만
재개발 사업만 누가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더라. 무슨 사업은요?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차이점까지 딱 보면서요. 이런 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신한은행은 어디만 융자한다? 재개발. 재건축에는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 그어주세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OX, X. 362페이지 왼쪽 맨 밑에. 요건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이죠.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은 재개발입니다. 자, 이렇게 사업하고 나면 이제 우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교재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369페이지. 잠깐. 자꾸 앞에서 봤던 단어들 생각하세요. 먼저 추진위원회 나오나요? 그 다음에 뭐 나왔죠? 페이지 369페이지. 저 좀 보시고 사진 볼게요. 사진. 제일 먼저 이걸 엮으려고 제가 일부러 사진 또 넣었으니까 보고 또 보다 보면 정들게 되세요. 추진위원회 나왔죠? 승인을 위한 동의서니까 제일 먼저 추진위원회는 승인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은 뭐고요? 인가.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창립. 총회가 개최되는 거고. 그런 거죠?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영등포 구청에서 동의서 접수를 했고, 조합 설립 위한 뭘 개최했고? 창립. 총회 개최했고, 주주총회. 그리고 경축, 조합 설립, 인가. 승인, 추진위원회는 조합은 인가. 그 전 단계에서 회사 설립을 해서 창립, 총회.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들을 잘 보시라고요. 자, 교재 369페이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자, 단계가 어느 단계인가 볼까요? 여기서 우리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 나온가요? 범위가 정해져야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겠죠? 조합 만들기 전에 뭐부터? 추진위원회 몇 자? 5자. 그래서 몇 명 이상의 위원? 5명.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읽으면요 이렇게 됐어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 추진을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등의 뭘 받으라? 승인. 뭘 받으라고요? 승인. 이렇게 해놓네요. 자,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서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5명 확인했죠? 이번에 조합 설립 동의 의제에 나오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으면 조합 설립에 뭐 한 걸 보는 거예요? 동의. 포괄 생겨되니까. 3번 별표. 공공지원시 특례. 370페이지 3번 공공지원시 특례.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공공지원을 하려고 할 때는요. LH공사, 주택공사한테 지원받잖아요. 이럴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 규정이 있네요. 먼저 풀어볼까요? 여기 추진위원회는 동의소유자 얼마 동의받았고요? 과반수. 이원장 포함한 몇 명 이상의 추진위원? 5명. 이원호 구성원 누구의 승인받아라? 시장 군수 등의 승인. 5. 5죠? 네. 자, 이제 추진위원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넣었어요? 추진 업무. 여러분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하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준비 작업하는 게 추진위원회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2번 별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자를 선정해요. 그때 경쟁 입찰로 선정합니다. 근데 그게 몇 회 이상 유찰이면 2회. 뭘로 되돌릴 수 있다? 수의계약. 경쟁 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3번에 뭐 개최했고요? 창립 총회까지. 주주총회, 창립 총회 하는 것까지. 창립총회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하완 놓고 예? 와인잔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창립총회였지.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직 운영 나오는데요. 거기 1번에 동그라미 1번만 좀 별표 놓을까요?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과 한 명과 누가 있다? 감사. 이사는 조합이 만들어져야 나오는 거예요. 이사는 조합장의 사무를 보좌하는 사람이라 아직 이사는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하나만 더 볼게요. 4번에 포괄승계. 자, 372페이지에 4번이 한가로 4번에 포괄승계. 추진위원회 업무는 조합이 다 포괄승계하는 거 아시죠? 그럼 포괄승계하려면 회계장부나 관련 서류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며칠 내에 인수인계라 됐어요? 5번에 30일. 4번에 포괄승계, 5번에 회계장부나 관련 서류를 다 넘겨주는데 며칠 내에 넘겨줘라? 30일 이렇게 됐네요. 자, 뭐 추진위원회 결격 사유 나왔고요. 자, 그 밑에 5번 조합 설립 인가 보러 갈게요. 여러분 방금 배웠던 거 가지고 이거 좀 설명해 봅시다. 오른쪽에 메모되어 있으니까 쳐보실래요? 조합 설립이 의무인 거,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거. 무슨 사업? 재건축.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되죠? 조합 설립 안 하는 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슨 공사? 관급공사. 시장공사나 주택공사 주도했죠? 조합 설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기억나요?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몇 인 미만이면 누가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1인 재개발도 가능하다. 뭐 없이 조합 없이. 여기는 O, 여기는 세모, 여기는 X. 이 객관식은 OX 세모를 잘 치는 게 객관식이죠.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거환경사업은 관급이니까 조합 없고 재개발은 토지는 소유도 할 수 있고 조합 없이도 할 수 있고 재량이고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이 있어야 되고 그걸 거기 1번에 조합 설립 의무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조합 만들러 가볼까요?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동의 요건이거든요. 요거 올해도 기출됐는데 가로넣기로. 뭐요? 계속 예상되는 문제예요. 가로넣기 문제로서. 자,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안 된 사람들은 합격이 안 되면은 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친 거 안 나왔다고.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안 배운 것도 나왔다 그래요. 네, 올해 뭐 여기저기 보면 적중률 어쩌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장 많은 적중률은 제 수업에서 나왔어요. 공법 시간에 제 수업에서 나왔어요. 거의 뭐 한 25개 정도는 수업 내용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7, 8월 달에 했던 단원별 모의고사 문제에서 25개 이상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온 게 한 25개 돼요. 답까지 똑같은 게. 그런데 그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공부하다 보면, 인강으로 공부하다 보면 3, 4월이나 5, 6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인강 들으신 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제일 중요한 과정은 7, 8월, 9, 10월이에요. 와, 그러면 7, 8월, 9, 10월만 해야겠다. 안 되죠. 이게 쌓여서 3, 4, 5, 6이 쌓여서 여기가 가는 거죠. 예, 그리고 3, 4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여기에 기출문제가 요즘에는 인강에 기출문제도 같이 제공이 된다면서요. 기출특강도. 이렇게 3, 4, 7, 8, 9, 10이 제일 중요하고 11, 12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빠지지 말고 봐야 될 게 11, 12, 3, 4, 7, 8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9, 10월의 마무리 과정. 전체 과정에서 한 4개 정도 빼고는 다 봐야 될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다 듣고 따라오시면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어차피 적중은 다 시켜주니까. 근데 건너뛰다 보니까 배우다 말다 그러니 안 배운 것 같겠죠. 그러니까 쭉 끌고 갈 테니까 따라만 와주시면
요거 시험 문제 이렇게 공부했던 거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은 1, 2, 3, 4라고 공부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나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1, 2, 3, 4예요.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이렇게. 1, 2, 3, 4. 항상 소유자는 4분의 3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면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조합원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재개발 사업 추진인가 조합 설립합니다.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이 얼마? 2분의 1 1, 2, 3, 4만 이 문장 안에 들어갔으면 돼요. 1, 2, 3, 4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답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시험 중에 인가 맞는 문장이죠. 여기에 이제 가로 넣기로 나온 거죠. 4분의 3, 2분의 1이. 그 다음에 재건축 들어갈까요? 재건축에서는요.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374페이지. 이것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가 주택단지가 아파트 단지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7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재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택단지예요. 그때 101동부터 107동까지 각 동별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오라 합니다. 이게 낙제 점수. 한 개 동이라도 과반수가 안 되면 재건축을 못 해요.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넣으면 자격증을 안 줘요. 낙제. 그 다음에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평균 요 101동부터 107동까지 평균이 얼마 돼요? 4분의 3, 75%가 돼야 돼요. 이게 재건축 요건이었어요. 주택단지 안에서. 동별 얼마?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그럽니다. 무슨 지역이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여기가 아파트 단지죠. 근데 이게 이렇게 재건축하니까 모양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죠. 그럼 이만큼 넣어주면 어때요? 예뻐졌죠. 대한민국 사람들 네모 반듯 얼마 좋아해. 여기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그러면 여기가 재건축구역에 포함되면 항상 소유자는 얼마나 출발하고? 4분의 3. 면적의 얼마 이상의 동의? 3분의 2. 변경은 다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주택단지 아닌 지역, 밖에서 이야기입니다. 동의 요건이었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왔고, 단순 암기였죠.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그 동의자수 세는 방법들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379로 넘어갈게요.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뭘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됐어요. 379페이지 맨 밑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됐죠? 그러면 자, 법인이 되려면 조합서류 인가받고 며칠 내 등기를 해야 되죠? 30일 내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인가받고 며칠 내 등기해야 돼요? 30일 있는 거. 자, 여기 거기 오른쪽에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OX, X. 며칠 내 등기해야 된다. 30일. 그래야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8번에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380페이지. 여러분 조합원 자격은 누가 되냐면요.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누가 돼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나 지상권자가 되는데 자, 재건축 사업 거의 두 번째 줄에 8번에 1번에 두 번째 줄에 재건축 사업은 동의 한 자만 조합원입니다. 무슨 사업은요? 재건축. 만약에 재건축 사업에 동의 안 했잖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쫓겨나요. 너 팔고 나가 그런다. 궁극적으로. 서면 촉구하고 2개월 내에 답을 해준데 답이 없으면 팔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게요. 조합원지 양도 양수입니다. 조합원지 양도 양수에서 여러분 조합원지는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가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것 좀 봐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나 뭐 과천시나 세종시나 성남시, 대구광역시 이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요. 자유가 아니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양도양수 금지. 조합 인가입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재건축은 이때부터. 재개발은 여기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양도양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번에 예외 첫 번째 줄에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은 두 번째 줄에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 후. 근데 있잖아요. 중개업을 잘하려면 그 예외 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강남 재건축, 음마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원지 양도양수 못한다 배웠죠? 가능해요. 예외 있어요. 박스 1번 근무나 생업사정 질병치료 취약 때문에 음마아파트에 살다가 저기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팔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일반적인 게 거기에 있는 4번입니다. 4번.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 이번에 최근에 부동산 TV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거 틀리게 얘기하더라. 공인중개 사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이거. 자, 원주민들은 재건축 조합원지 팔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지 팔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나도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주민 의미가 뭐냐면요. 요 투길과열지구에서 그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5년 이상 거주했어요. 몇 년 이상 소유요? 10년. 그 물건을. 그리고 거주 요건이 몇 년 이상? 5년. 이 원주민은 조합원지를 마음껏 팔 수 있답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는 조합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기시고 어디 갈 거냐면 사업시행계획 392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요 사업시행계획하고 나머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쉬었다 할게요.